건강개발학과 이재호 인생설계와 진로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설계와 진로는 초반, 중반, 후반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반 20대에서 30대 단계는 저는 제주대학교를 이용하여서 제주대학교 해병대 ROTC 출신으로 소위로 인간 이후 해병대 장교로서 인내심, 단결심, 리더십 등 일반 대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가치를 통해 소위라는 장교를 알아가고 병사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음 중반으로는 40대에서 50대 그리고 60대까지 포함되는데 연관장교로 포함되는 소령이라는 계급을 가진 이후 항상 모든 계급에서 나의 마지막 계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병사들에게 봉사하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70대에서 100대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헌신을 한 이후에 군생활 당시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 이제는 국민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소하게 양봉장도 운영하여 저의 노후를 살아갈 계획입니다. 자, 저의 비전과 및 직업인데 저희 비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목소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타인을 이해하는 유연한 가치관.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정이 된 직업은 해병대 장교로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직업을 연계해 봤을 때 첫 번째, 건강한 신체에 더불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인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 한국해양대나 제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해병대 ROTC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높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필기 및 체력평가 그리고 면접 전형에 통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큰 목소리로 저 자신을 설명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교라는 것은 대우받는 위치가 아닌 존경받는 위치라는 걸 인지하고 소위로 인간 이후 항상 병사들을 위해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타인을 이해하는 유연한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VM 카드입니다. 여기서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존경을 받는 장교가 되어 병사들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젊은 나이에 군이라는 직장에서 제가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제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라는 위치는 존경을 받기 위해 아랫사람들로부터 더욱 노력하여 대우가 아닌 존경을 받는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VM 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년 뒤의 명함입니다. 일단 제주도에 배치되어 있는 구여단 해병대 마크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이름과 함께 저의 이름 그리고 계급장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자, 다음 묘비명입니다. 자, 영원히 옆에 있으리라는 문구로 작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20대부터 시작된 군생활로 항상 가족들 옆에 있어주지 못한 마음을 죽음 이후에 매일 곁에 있어주겠다는 미안함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강의성찰입니다. 첫 번째, 배운 점으로는 다른 학과, 지역, 성격, 그리고 위치 등이 함께 어울려 소통을 하면서 나와의 의견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사연 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실제 피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느낀 점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섞는 과정은 나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만들어주고 생각의 공유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나의 수업 목표인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설정을 성취하게 되어서 매우 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한 점으로는 1일 1 칭찬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에 1일 1 칭찬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하는 것인데 경청이라는 첫 시간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수업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하는 연습을 했던 나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 팀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저를 향해 경청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다양한 대화가 진행됐던 일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8조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법까지 알려주시는 스승님에 대한 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22학번 오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설계와 진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대부터 100세까지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활을 하는 20대에는 현재 전공 공부에 충실하고 국외로 나가 여러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취업 준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30대가 되기 전에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0대에는 착실히 경제력을 쌓으면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버킷리스트를 완수하며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40대에는 나이에 얽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 번째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50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하며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인터넷 영양 상담소를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60대에서 70대에는 변해가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같이 변하면서 적응하는 삶, 그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80대에서 90대에는 꾸준히 운동하고 실버타운에서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후회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좌절을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털어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비전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첫 번째 직업인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 급식 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 지원 등 영양 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임상영양사입니다. 임상영양사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 판정, 영양 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를 말합니다. 영양사가 되는 방법은 식품영양학과와 같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총점의 60% 이상을 맞아 합격한 후 산업체, 학교, 병원 등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상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한정으로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거나 실무 경험이 1년 된 후 임상영양사 시험에서 합격한 후 총점이 60% 이상을 맞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직할 수 있습니다. 저의 BM카드는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건강함을 위한 임상영양사가 되어 질병을 관리하고 영양을 계획하며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명함은 이렇습니다. 이 임상영양사의 두 번째는 저 VM카드에 맞게 뉴트리션과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제 묘비명은 이러합니다. 살아있으면 행복했으니 그대 또한 행복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넣어 제 삶에 행복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주신 사람들과 제 묘비에 온 사람들에게 행복을 바래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성찰은 제 이 강의의 목표는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심리상담과 같은 과정이 없다면 스스로 자존감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암심은 매일 3개씩 칭찬하기 등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자존감 회복에 보탬이 됐다는 것을 배웠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방법이라도 단기간의 회복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꾸준히 나 자신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 등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쑥스러워하면서 자기 암시문을 읽고 뒤에서는 조금 해이해졌지만 스스로 3번씩 칭찬하기 등의 노력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칭찬합니다. 팀원들께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적응하기 힘들었음에도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입학하고 첫 팀플이고 처음 상호작용한 분들인데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남은 인생의 방향성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칭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학과 임유정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눴고요. 저는 중심 키워드를 설정해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 인생의 초반에는 열정이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열정으로 학업, 여행, 여가 등 직업이라는 활동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중반 시기에는 관용이란 목표를 삼았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고전읽기라는 다른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논어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공자가 생애 주기와 발달 과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서 말한 이 42 불호, 52 지천명, 62 이순이란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관용이란 키워드를 삼아서 가족과 대인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있어서 관용을 실천하고 제 커리어에 있어서는 하위를 찍는 시기가 되었으면 바래서 이런 중심 키워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신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부터 투석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본인이 아픈 거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하고 포용과 사랑으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본 저의 일대기인데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해드리진 못하지만 일단 인생의 초반에는 배낭여행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같은 목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중반에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모가 되기, 또 커리어 하이와 같은 역할이 되고 60대 이후로는 은퇴를 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에는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이 우선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해 보았는데 제가 중시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융복합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직업을 명함과 묶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그 전에 강의 초반에 상담을 이용해서 MBTI 검사, 홀랜드 검사를 이용해서 제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비추어 제가 생각한 1차 직업은 인공지능학과라는 제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 시사,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더불러서 KB 인사이트라는 지점이 코딩이나 일단은 그 금융, 안전, 보안에 관련된 데 굉장히 특화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행 관련된 직무에 금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직업은 이러한 저의 특성을 살려서 여행 작가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설정해본 저의 VM 카드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설정한 뮤비명은 다들 SNS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나를 생각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정한 뮤비명은 와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지내다가 보자, 사랑해 라고 설정했습니다. 강의 성찰 및 피드백은 우선 저에게는 제가 여러분도 제출하신 강의 초반에 교수님께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한 학기 동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직업을 설계하고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인진 노트를 채우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칭찬 피드백은 일단 우선 저에게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강의에 임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희 팀원에게는 처음에 어색했던 때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만나면 반갑고 나가서도 울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과의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저희 팀원들끼리도 끈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수님께는 제가 이걸 1학년 1학기에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매번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해주시려는 진심이 다 느껴져서 교수님이 얼마나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제가 감사할 정도로 느껴져서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학과 1학년 최영은입니다. 첫 번째로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인생의 초반인 대학생활 20대 30대 동안은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성적인 3.5 이상의 학점을 받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는데 이제 20살이 되어 자격 취득 연령 제한을 넘었고 또한 멋진 바다를 가진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기에 오랜 시간 꿈꿔온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제주에 내려오기 직전까지는 빙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일하며 피겨스케이트에 관심이 생겨 취미로 꾸준히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중반인 40, 60대 동안은 병원에서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니어가 되고 싶고 또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단짝 친구들을 갖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님과 자주 교류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돈 생각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일기 쓰는 습관을 들여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서전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7, 8, 90대 이후에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오래오래 임상간호사를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임상간호사의 직업 수명이 짧은 것은 근무 환경과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중증 외상센터를 도입한 이국종, 판사는 호통판사 천종호 등 직종별 롤모델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되기에 간호사에 대한 리스펙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로 활동하며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사람, 행복과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응급실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기 위해 병원에서 매칭해주는 멘토인 프리세터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수간호사가 되어 응급실을 이끌어가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호사 경력을 살려 강연자와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업인 임상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학생들의 주목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최신 채용 공고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신입 간호사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인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사트에 응시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쳐 채용검진 완료 후 합격을 통보받게 되면 원하는 입사 시기와 부서를 선택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을 거쳐 현장에 투입됩니다. 네 번째로 VM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를 주는 실력을 갖춘 응급실 간호사가 되어 성숙한 간호문화 발전에 힘쓰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한국의 나이팅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명함입니다. 저희 1차 직업인 응급실 간호사의 명함인데요. 제가 가장 입사하길 원하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는 따뜻한 미소와 실력을 갖추고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응급실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실 수간호사가 된 저의 명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표인 미개질서 없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간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병원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3차 직업을 가진 저의 명함입니다. 도서 리뷰 활동을 하며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교육자이자 강연자로서 활동하고 싶기에 간호사를 말하다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적힌 시스터 모먼트는 순간을 즐겨라라는 뜻으로 제가 최근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묘비명입니다. 저는 제 묘비에 일상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삶을 정리하고 웃으며 떠납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적고 싶습니다. 강의 성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피드백입니다. 지나온 10대를 잘 마무리하고 20대와 그 이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자 수강하게 되었는데 만족스레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한 학기 동안 누구보다 이 강의에 진심으로 참여했던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다짐과 배움을 오랜 시간 갖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길 스스로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6팀 팀원분들께서는 매번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시고 한 학기밖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만큼 매 시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임 텐트, 칭찬 스티커, 조별 수업, 학교 탐방 등 다른 강의와 다르게 특별하게 운영하신 활동들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지금의 강의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와 소소한 이벤트, 하루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며 수업 시간 외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고 이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학과 2학년 이승민 인생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선 초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고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후엔 국민관광부서로 부서를 이동한 후에 지역개발에 힘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반에는 낙후 지역 개발 책임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제가 개발 맡은 지역이 2050년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등극하고 정년 퇴직 후에는 관광도시가 된 보성에 찻집을 개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친절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예쁜 찻집으로 소문난 찻집을 운영하며 노후를 즐기다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주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양한 기회를 사회에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직업은 관광개발원입니다. 관광개발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입사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진로인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부서 입사와 저의 비전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과 비활성화된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적 지역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 비전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실천하고 싶고 지역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고유 분위기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저희 비전인 주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총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일반 전형 외국어 점수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를 평가하며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 능력 면접과 외국어 면접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저의 노력으로는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4.0 이상이라는 고학점을 유지할 것이고 관련 업무 경험을 위해 다양한 관광 분야 대화 활동 및 각 지역 관광공사 인턴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해 토익 800점 이상을 취득할 것이고 영미권 어학연수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저희 VM 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를 발굴, 개발하는 관광인이 되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비활성화된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명함입니다. 묘비명입니다. 저의 묘비명은 짠인데요. 저를 추모하러 찾았을 저의 묘 앞에서 저를 그리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죽은 저의 앞에서 짠이라 외치며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만을 기억했으면 바람에 만들어봤습니다. 강의 성찰입니다. 저의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대학 생활 속에서 이뤄낼 것에 대해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 자체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비전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활동을 반복하며 명확한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칭찬 피드백입니다. 우선 1일 1감사를 꾸준히 한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1일 1감사를 하기 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게 감사함, 존경심을 느끼게 해준 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준 6조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각자의 생각과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셔서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람참, 동기부여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따뜻했던 6조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교수님을 칭찬합니다. 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 리뷰, 진로 노트 과제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명확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이해, 직업 탐색 활동을 하며 저의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론홍보학과 2학번 조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는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1단계는 대학생활에서는 일단 저 자신을 더 알고 싶어서 나 탐색하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기, 또 멋진 청춘 즐기기로 적었고요. 2단계에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에는 이제 취업에 성공해서 여유 있게 취미를 즐기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저 혼자서도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40대에서 60대인데요. 카페를 차리고 싶고 스포츠 동호회에 들어가서 대회도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0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죽기 전까지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농 카페를 차리고 싶고, 만약 제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오붓하게 국내 여행을 즐기고 싶습니다. 저희 비전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멋진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스포츠 마케터입니다.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야구를 많이 보러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 때에는 배구, 축구 이런 경기를 많이 봐가지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를 하면서 홍보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어가지고 이게 둘이 조합이 되면서 스포츠 마케터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요. 사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그 승진하는 데 더 좋다고 해가지고 올 여름 방학에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 또 외국어로는 토익은 700점 이상, 그리고 중국어 자격증을, 제가 중국어를 좋아해서 중국어 자격증 4급 이상을 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요. 스포츠 관련해서 많은 경기 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해가지고 많은 경기를 관람하러 다닐 거고, 또 책도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단에서 대학생 스포츠 마케터 활동하는 게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외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VM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나고 싶은 스포츠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마케터가 되어 그들 분야에서 빛이 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미래 명함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회사가 그 김연아 선수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한번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뮤비명은 읽기 약간 부끄러워서 안 읽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제 익살스럽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와서 웃고 같이 노래 즐기면서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적어봤고요. 강의 성찰은 일단 배운 점은 대학에 입학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세우면서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를 많이 배웠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인생 설계 노트를 작성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한 번씩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또 실행할 점은 대학 미래뿐만 아니라 이 수업이 끝나고도 제 또 다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칭찬 피드백은 저 자신에게는 일단 인진노트 작성하는데 조금 귀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적은 거에 저 자신이 칭찬하고, 팀원들에게는 이제 발표할 때 경청해 주시고 또 박수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교수님께는 이런 좋은 강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2학번 양수경, 인생 설계학 진로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고요. 저의 인생 설계학 진로를 나이대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인 20대는 영어권 국가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대학교 졸업 후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싶고, 매일 아침 뉴스 기사 읽는 것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안정된 가정도 꾸리고 내 차도 마련하고 싶고, 제가 관심 있는 악기 쪽도 배우고 싶고, 저의 모교에서 강연도 하고 싶습니다. 40대에는 지금 직장 생활에 적응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매주 등산하고 이때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50대에는 그동안 열심히 적금했던 돈으로 10억을 채우는 게 목표고요. 꾸준히 운동하고, 60대에는 명예퇴직하고 모았던 돈으로 유럽권 여행하기, 유튜브 시작해서 내 여행 기록 남기기, 70대에는 나이에 국한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도전하며 살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습니다.
또 80대에는 내 인생 얘기로 자서전도 써보고 싶고 친구들과의 추억의 장소 가서 사진도 찍고 90대에는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지금까지 갔었던 해외여행 장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국가에 다시 여행을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러 있다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살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편안하고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비전은 저는 첫 번째로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 두 번째로 한 번 마음먹은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사람, 세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재능을 공유하는 사람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과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경찰, 공무원, 간부, 경위급이고 기자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개를 한 인생에서 동시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경찰, 공무원, 간부직을 이렇게 선택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경찰의 간부가 되는 법은 바로 경위로 시작하는 건데요. 경찰대학교가 올해부터 편입으로 학생을 반을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 조건이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하고 전적대학 성적 100분위 80 이상 그리고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1차는 필기시험을 언어논리와 영어를 보고 이게 60% 들어가고 2차로 체력검사 20%, 3차로 면접시험 20%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으로도 간부직에 직업을 삼을 수 있는데요. 공개채용 시험은 토익 625점 이상,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 그리고 1, 2차에 필기시험 50%가 들어가고 지금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행정법, 행정학, 민법, 조직 중 택 하나를 하면 되고 3차에 신체 검사를 25% 보고 4차에 면접 시험으로 25%를 봐서 총 점수를 환산해서 채용하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BM 카드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직렬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명예로운 경찰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미래 명함을 만들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저는 수사과 형사팀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묘비명은 제가 아까 비전이라고 언급했던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가득 미친 양수경 여기 잠들다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성찰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점만 짧게 말해볼게요. 일단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제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방법과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칭찬 피드백은 일단 저에게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던 제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닐지라도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뿌듯했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매일 1일 1칭찬을 하고 1감사를 함으로써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팀원들에게는 꾸준히 매일 빠지지 않고 단체 뚝방에서 1일 1칭찬 감사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까먹고 보내지 않아도 먼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에게는 매주 양질의 수업 자료와 내용들 준비하기 힘드셨을 텐데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만한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생설계와 진로 기말 발표를 하게 된 기계공학 전공 1학번 고기웅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 수업을 신청한 계기는 대학 과정 중 제 인생과 관련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미래에 살고자 하는 인생에 대해 설계해보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인생 설계를 공유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계획하고 싶어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첫 번째로 저희 인생 설계와 진로를 보자면 100세 기준으로 총 20대, 50대, 80대 세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20대 생활은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세대로서 현재 학생회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50대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가는 나이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계획도 생각하였습니다. 90대 계획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주변과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의 비전입니다. 저의 비전은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시스템공학과 부학회장을 하고 있고 학우들의 불편함을 수용하고 학과 학우들의 행사를 기획하며 소통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잘 진행되기 위하여 보다 더욱 경험을 많이 쌓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 미래 직업입니다. 저의 미래 목표는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현재 기계공학 전공을 다니면서 승강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시 생각하는 바이고 학문적 지식을 높여 현장 실습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관련 채용형 인턴을 신청할 것이고 또한 승강기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보다 제 목표 직업에 닿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VM카드 소개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감정을 공유하고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현장 업무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 나의 명함입니다. 저는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취직하여 승강기 안전 점검 여부를 체크하는 직업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승강기의 안전을 체크하여 보다 더욱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직업에 종사할 것입니다. 묘비명입니다. 저의 묘비명은 현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왔고 부족함 아쉬움 없이 잘 해왔다입니다. 이런 묘비명을 정할 이유는 앞서 말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다.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아쉬움이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강의 성찰은 시간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피드백은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은 제 진로 및 인생을 설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였고, 팀원 피드백은 8팀 팀원들이 후반 리더인데 제가 이제 좀 부족했지만 저를 끝까지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한테 감사한 점은 한 학기 동안 이런 혁신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